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노동상식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가입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의 종류가 많지요. 예컨대 직종별 노동조합도 있을 것이고 산업별, 기업별 혹은 지역별 노동조합, 이렇게 각기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우리 곁에는 존재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직업 또는 직종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을 초월한 동종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결합체. 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결합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구조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별 노동조합입니다. 지역별 노동조합은 직종과 업종을 초월한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의 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산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지역별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들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하부 조직 또는 지역 조직 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른 형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종별 혹은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가입의 형태는 해당 조직의 양식에 따라서 가입 원서를 작성하면 완료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이가 각각의 노동조합에는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에 우리 노동자들이 가입을 할 때 사용자들은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그 행위가 위법된 것은 아니라고 치지만 사용자 어느 누구도 자기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한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시때때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해고까지 이업하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 법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이름하고 그 처벌 조항까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유형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불이익 취급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심지어는 해고 또는 전직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불공정한 고용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협약을 맺지 않거나 교섭 자체를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를 단체 교섭의 거부로 보는데요. 조금 의아한 건, 그러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는 있느냐 궁금하시죠? 있더라고요.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교섭권, 교섭시간, 교섭사안, 교섭태도 등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단체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를 사용자의 정당한 단체 교섭 거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과도하게 단체 교섭의 시간을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폭언이나 심지어는 폭력을 앞세워서 단체 교섭을
강제한다든가 이런 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는 응당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가 있습니다. 지배 개입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지배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을 내부 소통망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이게 사용자한테 위해가 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협박하거나 핍박하는 행위 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지배 개입 행위로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용자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부당 노동행위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부당 노동행위에 의한 처벌률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이 해당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노동조합을 시작하는 우리 조합원들 혹은 노동자들께서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직면하면 많이 불안하고 당황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은 모든 사안을 개인의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100% 현장 대표나 혹은 집단에 보고하고 그 대응 방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돌려놓는 순간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관리자가 본인을 별도의 자리로 불러서 별도의 공간에서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한다고 했었을 때 즉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비밀로 하고 혼자만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결국 사용자의 혹은 관리자의 압력에 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긴장되고 경황이 없는 조건이지만 신규로 조직된 신생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의무적으로라도 녹취 및 근거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준비를 평상시에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모든 형태의 개별 면담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집단의 입장도 공개적으로 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제 교섭을 요구하게 됩니다. 교섭의 요구는 조합의 이름, 대표자, 조합원 수, 주소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교섭이 요구가 되면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를 7일 동안 현장 조합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현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들은 단체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사용자는 다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해서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5일간 현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면 이제 단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죠. 그 기간이 14일입니다. 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대표할 노동조합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노조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고 교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 사업장일 경우가 조금 복잡하지요. 전체 종사자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조로서의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 대표 노조로서의 지위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의 과정을 거쳐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서 단체 교섭을 진행하거나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리고 이때에는 조합원 수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교섭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겠죠. 처우와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임금 혹은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단체 협약이 무엇일까요?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상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 법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사 시 우리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특정한 조항이 나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조항을 삭제해달라거나 다른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자는 나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또한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는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모든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동등한 위치와 지위로 돌려놓는 것이 단체 협약이죠. 단체 협약은 개별적 근로계약의 부당성, 일방성을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집단적 근로관계를 통해 규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유력한 수단입니다. 교섭이 개시가 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들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것을 노사 상견례라고 하지요. 이를 시작으로 이제 드디어 단체 교섭이 개시가 됩니다. 단체 교섭이 개시가 되면 노동조합이 마련한 요구안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요구안에 따라서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과 협상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특별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노동조합은 결렬을 선언하게 되고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게 되죠. 쟁의조정 절차에서마저도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과정을 단체 교섭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는 단체 행동의 범위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집단 행동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근무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투쟁조끼를 착용하거나 공동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도 이 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섭기간 중에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는 근로시간을 피해서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 교섭의 요구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혹은 교섭의 경과를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쟁의 상황과 쟁의의 형식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시간에 이 회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